자,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39번은 누가 봐도 지가 만들어 놨잖아. 그지? a-5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3을 써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뭐래 돼? 루트? 저걸 보고 거리긴 거리인데 a, b라는 점으로부터 5,3까지 거리입니다. 그럼 앞에 것도 뭐야? a, b로부터 0,0까지 거리입니다를 해석하면 되잖아. 그럼 두 번째 요거 40번도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제곱식을 만듭니다. 제곱식을 못 만들지는 않았을 거야.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두 번째 녀석은요. x를 그대로 두고 y 플러스 4의 제곱. 그럼 완전 제곱식의 합을 이꼴로 전부 다 표현을 했다면은 이 녀석은 1,0으로부터 x, y까지 거리고 얘는 그 점 x, y로부터 이어받아서 0,-4까지 거릴 거야. 끝났죠? 그럼 여기 1,0이 있어. 여기에 0,-4가 있어. 임의로 연결한 어떤 직선에 대해서 여기가 뭐야? x, y일 때 거리와 거리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그럼 방법은 어디야? 일직선상을 만들도록 하는 x, y 어디 있어? 몰라.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이 위에 어딘가에 있으면 되고 그 거리의 합은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점과 점수의 거리 쓰시면 됩니다. 루트 1 더하기 16 얼마요? 루트 17? 응? 답이 안 나와? 뭐야? 나 계산 실수했니? 미쳤나봐. 이게 왜 4야? 2지. 그래서 얘는 0,-2예요. 얘가 4예요. 그래서 5입니다. 루트 5. 알았지용? 자,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다. 다음 71번. 혹시 번호 놓친 거 있으면 중간이라도 번호 부르세요. 71번. 두 점 1,4와 3,2라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요 녀석 사실은 원래는 오늘 해야 되는 녀석입니다. 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체크 표시 해놓고 근데 71번을 포함을 하는 이 자취의 방정식 너네 알아서 잘 풀었냐? 요거는 체크해놓고 내가 뺐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뺐네. 자취의 방정식은요. 나는 직선의 방정식 끝날 때 그러니까 오늘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잠깐 체크 표시해놓고 잠깐 패스. 다시 한번 알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숙제로 낼게요. 자, 패스. 다음 93번, 4번, 5번. 이것도 자취 아니냐 그럼? 보자. 아니고 아니고 3, 4, 5 가보자. 근데 잠수 이상하게 주어진 거. 아, 이거 지금 이게 조금 0과 2 만난다고 한 거야 이거 지금. 자, 어쨌든 이참수와 직선이 PQ에서 만납니다. PQ를 1대1로 내분한 점의 X좌표가 1일 때 끝났네. 우리는 누구에 대한 얘기? PQ의 X좌표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내분점에 대해서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을 때 X좌표에 대한 얘기. 오케이? X좌표에 대한 얘기만 보면 되잖아. 그럼 일단 뭐 한다? 둘이 연립을 한다. 그래서 싹 다 넘어가서 이항합시다. 정리해봅시다. 자, 이걸 만족하는 x가 뭐 있다? 몰라. 알파라고 베타라고 하자. x1이라고 하면서 알파를 썼는데 알파부터 가자. 자, 그럼 뭐다? 알파와 베타의 1대2 내분점이 어디다? 1이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두 b를 더하고 두 b를 더해요. 그리고 끝점, 시작점 순서로 얘가 q 오른쪽 점이라고 하지 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지 뭐 우리가. 끝점, 시작점 순서로 앞에서부터 끝점, 시작점 씁니다. 그게 1입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2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3이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럼 끝나지 않았나요? 왜요? 여기서 근데 이거 야 극마계수관계를 안 쓰고 풀 수가 있냐 이거? 미안해요. 나 우리 공수 1인 줄. 공수 2지. 극마계수관계 배워왔지? 쓰면 되겠다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고 부호조심. 알파 곱하기 베타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K고. 그럼 둘이 연립해서 알파와 베타를 찾아오기만 하면은 끝. 알파 얼마예요? 마이너스 2네요. 베타 얼마예요? 7일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요. 마이너스 14인데 답이 아니라 곱이 마이너스 14인데 K는 14가 되겠네. 됐음? 됐음? 예. 약간 틀리면 안 될 것 같은 문제긴 해. 공수 원을 살짝 섞은 듯한 느낌의 문제기는 해. 알았지? 자, 그래서 4번 가보자. 정리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켜졌어? 이거 잠깐만 껐다 킬게. 94번. 정리 얼른 해주세요. P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가 보래. P를 찾을 수 있는 후보들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다, 그지? 후보? 그 루트들을 찾아가주면 되겠다, 그치? 일단은 저 평행선이 엄청난 힌트일 것 같긴 해. 길이 5도 오지만 내가 방금 말한 길이 오늘 AC의 길입니다. AC의 길이. 요거 정오점세 거리.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나와 있단 말이야. A라는 점도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기도 정거점사의 거리 써보자. 이게 루트가 나서 지저분해질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정수가 나서 똑바로 줄 수 있잖아. 거리 구해보자. 루트 지금 AB의 길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루트 X좌표 빼주면 5 제곱 Y좌표 빼주면 12 제곱 52, 13 기억나니? AB의 길이는 13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8 뭐 전체도 쓸까? 13 AD의 길이를 구하는 용도로 AC의 길이를 사용을 한 거야. 자, 그 다음 누구로 가보자. 지금 B도 나와 있는데 C도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평행하잖아.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이지 않을까? 그럼 길이 B가 이쪽 길이 B와 이쪽 길이 B가 같아지겠네. 그러면 끝났다. 우리 P라는 점 바로 찾아가 보자. 어떻게 할까? 여기의 길이가 5고요. 여기의 전체의 길이가 13이야. 길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뭐? 길이에 대한 비율이. 그지? 끝. 그럼 P는 뭐다? 선분 BC를.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했었네, 지난번에. 선분 BC를 13대 5로 뭐 한다? 외분하는 점입니다. 라고 풀면 돼. 자, 근데 지난 시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안 했냐면 우리 외분 사실 교육까지 없지. 원래는 외분 공식 쓰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푸냐? 이 문제를 P라는 점의 좌표를 다른 색깔로 쓸까? 너희들의 맞는 풀이니까 초록색으로 갈게요. P라는 점의 좌표를 X, Y로 잡아.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BP를 8대 5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다. 누구로? C로. 라고 하면 되잖아. 알았죠? 그래서 요즘도 외부는 나옵니다. 외분으로 정확하게 외분으로 해석하는 녀석으로 나옵니다. 알았음? 알았음? 근데 우리는 뭐 지금처럼 객관식이다. 뭐 굳이 뭐하러 바꿔서 해석하냐. 그지? 그래서 사실 외분으로 답을 내면 더 편해. 공식을 기억해야 되는 게 문제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알았죠? 자, 95번 가겠습니다. 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어쩌고저쩌고 y는 5x, y는 8분의 1x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a와 b에 각각 한 점 b, a와 b에 대하여 OA의 중점을 C 그리고 OB의 중점을 D 여기가 중점 여기도 중점. 자 벌써 힌트 끝났다. 뭐야? 삼각형 OAB 또는 AOB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선이고 중선이야. 그럼 중선들이 만난 교점은 당연히 무게중심이지. 지울 거니까 이렇게 하자. 삼각형 AOB의 무게중심입니다. 맞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찾으러 갈 거냐면은 A라는 점의 좌표를 A, 5A B라는 점의 좌표를 뭐 좀 애매하냐. 뭐 아까 B, 8분의 1B로 갈까? 8B, B로 갈까? 정수가 좋아, 유리수가 좋아? 나 같으면은 이거 8B, B 쓸 것 같아. 그지 않냐? 대답 깔끔하잖아. 아무튼 갑자기? 오케이. 맞아. 그 방식이 맞아.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고 AB에 대한 관계식 찾고 그걸로 마지막에 이제 결국 AB의 좌표가 나오거든. 그럼 CD의 좌표가 나와. 그러면서 이제 뭐 5대2 내분점 찾으면 끝납니다. 그럼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하지. 무게중심을 구하면은 뭐 6,4가 된다라고 하면 A와 B에 대한 식이 몇 개가 나와? 2개 나오지? X 좌표값만으로 식 하나. Y 좌표값만으로 식 하나. 식 2개 연립하면 바로 AB 나와. 가자. 직선의 방정식. 자, 미리 얘기할까요? 우리가 저기 공통수하고 원에서는 뭔가 몰라 너희들이 느낀 거랑 내가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는데 어때? 유형별로 뭔가 유형마다 정해진 풀이 이런 게 좀 많았니? 아니면 좀 적었니? 모르겠다. 이 질문이 뭐 크게 의미는 없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 오히려 공식 자체가 뭔가 유형 설명을 대부분 하고 있지. 진짜 말 그대로 실생활에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았어도. 근데 공수2에서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쪽은 진짜 많아요. 뭐가? 유형들이. 그 유형들을 너희들이 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야 돼. 너희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잡아먹지. 도형의 방정식이 그래서 너희들이 또 어렵다고도 생각하지. 외울 게 너무 많아 보이거든. 사실상 공식은 몇 개 안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유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갈 길이 좀 멉니다. 가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다른 말로 너희들이 배운 말로 1차 함수도 포함. 자,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요소.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어느 한 점과 어느 기울기, 그 직선의 기울기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는 점의 좌표가 뭐 할까? x1으로 할까? ab로 할까? m. x1, 하자. x1, y1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기울기는 m이에요.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뭐예요? y는 m, x-x1 플러스 y1. 중학교 때 한 겁니다. 대신에 그때 당시 제일 많이 주어지던 점은 뭐야? y 절편이었을 뿐이지. 0, 몇. 그래서 요 부분 보통 안 썼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항상 이렇게 점과 기울기를 줍니까? 아니요. 다른 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거? 점과 점이 주어지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이걸로 뭐 해야 되겠어? 그럼 너희들이 배운 애들은 대답을 하는데 안 배운 애들이 우물쭈물 항상 기본을 놓치면 안 되는데 뭔가 무조건 색다른 게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이거 따로 놀아. 사실은 같은 얘기잖아. 그치? 결국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무조건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다. 무조건 점과 기울기가 필요한데 다른 걸 주어졌다는 거는
다른 걸로 다시 구하세요가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세요지. 기본을 찾아주세요지. 뭐가 없는 거야? 기울기가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럼 기울기를 뭐 하면 돼? 만들면 되지. 두 점이 주어졌다. 기울기를 만들자. 빼는 순서 지켜야 하고요. 그래서 y는 m 대신에 x2-x1분의 y2-y1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뭐 합니다? 지들이 만들어 여기까지를 외워.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 여기까지를 내가 하는 거구나. 기억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항상 어때? 이걸 또 외워. 이걸 외우려 그래. 이걸 왜 외워? 기본 이건데. 알았죠? 너희들과는 해당 없는 얘기 좀 더 갑자기 생각나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야. 자, 기본적인 내용은 결국 뭐가 있다?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다. 자, 이 세 번째 녀석도 마찬가지야. 까먹을 수 있어. 까먹으면 뭐 한다? 기울기 찾아간다. 점과 기울기 찾아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역시 이번에도 뭐다? 두 점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두 점이 어떤 점으로 주어지냐? x절편과 y절편으로 주어지는 거야. a, b. 자, x절편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저 점이 a, 0. 그지? x축과 만난 거니까 y절표가 0. a, 0을 지납니다라는 얘기고 y절표는 0, b를 지납니다라는 얘기지. 결국 두 점이야. 그럼 너희들 뭐 하면 돼? 사실 기울기 만들면 되지. 그지? x값 얼마? 이게 a, 0이고 얘가 0, b면 x좌표 빼주면 a죠? y좌표 빼주면 마이너스 b죠? 그래서 x에다가 y좌표는 0, b 주어졌네. 플러스 b 붙이면 되겠지. 양면을 뭐로? b로 나눠봐. 그럼 뭐야? b분의 y에 는 a분의 x, 마이너스 a분의 x에 플러스 1이거든. 여기서 이거 이항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공식 나오는 거야. 최근에 혹시 여기 내 손바닥 보이냐? 오케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면 a분의 x b분의 y는 1. 이거 기억하면 편합니다. 자, 모르셔도 돼요. 왜? 그냥 두 점이 주어졌구나. 기울기 구해야지 해도 되거든. 자, 그러면 너희들이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빨리 구하는 용도로 저걸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공식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야. 이 공식을 너네가 직접 쓸 일은 없어. 왜? 그냥 이렇게 풀면 되거든. 뭐하러 써? 그러면 이 공식 알려주는 이유는 뭐다? 읽어줘야 돼. 문제에 얘가 가끔 등장할 겁니다. 어떤 거? 이런 걸로 나온다고. 그럼 보자마자 너네들은 아하 2, 3, 답은 3 끝냈으면 좋겠어. 그걸 원하는 거야. 얘는. 즉 별거 아니다. 알았지?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 나는 공수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아직 모르나? 뭐 눈치챌 수 있겠지만은 나는 공식을 최소한으로 외우러 갑니다. 좀 외우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좀 적은 편에 속해요. 아무튼 알겠죠? 뭐 굳이. 자, 어쨌든 그럼 직선 끝. 기본적으로 직선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내용은 끝.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하러 가나? 원방 얘기보다는 비교적 직선 얘기가 좀 할 얘기가 적기는 한데 시간이 그지? 책 순서를 따라갈까? 저 공식이 바로 나온다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보다 저게 먼저인가? 책 순서 따라가자. 자, 간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재 몇 페이지야? 22페이지. 저거 같이 있네. 22페이지에 같이 나오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 두 가지를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공식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공식은 아니고
너희들이 어떠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그 직선을 해석하는 방법을 써주세요. 그 해석하는 방법을 내가 설명하는 거다. 자, 어떤 게 나오냐면 예시야, 예시. mx 플러스 마이야 마이너스 y 플러스 3m 마이너스 2 플러스 들어가자. 는영이라는 직선이 있지. x에 대해서도 1차식, y에 대해서도 1차식. 우리 저렇게 생긴 녀석을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일반형이라고 하잖아. 한쪽으로 이항시킨 거. 직선의 일장소에서 기억나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직선입니다. 자, 이 직선을 만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한다? 기억하세요. 직선에서 뭐가 보여? 미지수 m 하나. 어떤 문제들은 k, 어떤 문제들은 a. 미지수 딱 하나를 가지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나면은 그 녀석으로 묶어주세요. 누구만 가지고 있는 놈. 없는 놈들은 빼주세요. 그래서 얘가 읽어줄 거야. 뭐? 항상 지나는 점. 지난다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말을 지난다로 표현한단 말이야. 항상 대입하면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처럼 불어주세요. 뭐? m의 값에 관계없이. m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변이 0이니까 좌변을 싹 다 0으로 만든 x. 누구? 마이너스 3,2.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미지수 m 가지고 있으면 m을 가진 놈과 없는 놈으로 묶어서 가진 놈도 0, 안 가진 놈도 0. 왜? 싹 다 좌변으로 이항해놨으니까 우변에는 0이거든. 미지수 k를 가지고 있다. 뭐 달라지나? k로 묶어. 묶어서 묶여 있는 놈도 0. k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놈도 0. 오케이? 끝. 자, 그러면은 요거랑 관련된 문제 한 2개 정도 풀어봅시다. 자, 어디로 넘어가냐면 교재. 뭐야. 아니다. 여기까지 한번 기본적인 문제 몇 개 풀어볼까? 이것도 포함하고 앞에 것도 포함하고 내가 설명 안 한 것도 포함해서 몇 개만 좀 풀어보자. 넘기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한 유형이 한계가 있어. 일단은 요거 먼저 풀고 계세요. 있다. 이거는 해야 되나? 하자. 개형은 빼고 정점. 좀 더 심플. 없네. 자, 여기까지 4개 한번 풀어봅시다. 가자. 2,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까지 뭐야? 그냥 직선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 이거 무조건 직각삼각형. 밑변 높이 혹은 x절편, y절편만 찾아주면 되겠다. 맞죠? y는 뭐야 이거?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한 번 더. 마이너스 3에 슉슉슉 플러스 3. 그럼 어떤 거 0,3을 지나고 1,0을 지나고 짠. 답은 2분의 3. 어때요? 끝났죠? 네. 다음. 147번. 자, 요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얘들아, 세 점이 한 직선 위 오도록 이거 풀어보세요 하면 있잖아. 지금 문제는 너희들이 더 고민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순간 있잖아. 너희들 뭐 하냐면은 직선 구한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오래 걸려. 예를 들어서 점 2개를 확정적으로 너희들한테 준 문제, 같은 문제거든. 사실 미수 위치만 바꿔서 뿐인 거지. 근데 이렇게 주면은 너희들이 학생들이 항상 뭐 하냐면은 2점을 가지고 주어져 있는 2점, 확정적인 2점을 가지고 직선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직선에다가 얘를 대입하려고 그래.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럼 뭐하러 그렇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훨씬 쉬운 풀이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거 요거 뭐 위에 설명 나온 거 이미 봤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서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 이 둘만 가지고도 이 둘만 가지고 기울기가 같아지면 자동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그래서 이 문제는 불 가지고 기울기 쓰자라는 문제인 거야. 알았음? 기울기 구해주세요. 뭐예요? X좌표 빼자. 2 빼기 1. Y좌표 빼자. 마이너스 K 플러스 1. 기울기 X좌표 빼자. K 마이너스 4. Y좌표 빼자. K 마이너스 9. 크로스. 그래서 요들이 곱해주면 K 마이너스 9. 요들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5K에 마이너스 4. 왜 우변을 이용하니? 저변을 이용해주면 K로서 가능한 것은 마일도 있고 5도 있습니다. 둘 중에서 합이네. A씨. 근각이가 정한 게 쓸 거야. 답은 4. 알았죠? 난 양수 K를 구하시오. 이런 거 있는지. 150번 가보자.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해놓고 갈 거고, 요거 할 때 이거 좀 지울게요.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푸나요? 자, 두 가지로 갈라죠. 그림이 뭐냐에 따라. 하나는 삼각형. 다른 하나는 삼각형이 아닌 도형인데 대부분 전부 다 사각형. 어떤 사각형? 직사각형. 원. 정육면체 같은 이런 도형들이 나올 때요. 얘들은 뭔데요? 결국 저것도 사각형이지. 사각형이네. 사각형은 뭐다?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어떻게 생기든지 간에 무조건 넓이가 이등분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야. 그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하는데요? 대각선의 교점도 좋고, 이걸 가지고 X좌표 중점, Y좌표 중점이라고 써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은 당연히 원의 중심을 어떻게든 지나주기만 하면 무조건 넓이 이등분되는 건 당연한 거라서 다음 단에서 원방을 배우면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말을 쓰게 될 거고요. 육각형 같은 것들은 이건 정확하게는 그 이상한 육각형이 아니라 정육각형이다. 정육각형 또한 대각선들은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납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대각선 말고. 그래서 이 점이 무게중심이거든. 역시 무게중심을 지난다. 결국은 직사각형이나 원이나 정육각형, 정팔각형 같은 도형들은 전부 다 뭐다? 무게중심을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삼각형이야. 삼각형은 무게중심을 지나니 안 지나니? 지날 때도 있고 안 지날 때도 있어. 즉 무관합니다. 알겠죠? 무게중심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무관하다 보니 지날 때도 있고 안 지날 때도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다. 이거 무게중심 지나는데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안 지난다고 한 적은 없어요, 나도. 알았지? 자, 근데 삼각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근데 이 뒤에 거는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긴 함. 자,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유형, 바로 저 문제인데,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어떤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 도형이 삼각형이요. 그때는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을 해주냐면, 혹시 세 꼭지점 중에 어느 하나를 지난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거나 숨기고 있지는 않을까? 잘 찾아봐. 그럼 만약 한 꼭지점을 지나면 자동으로 뭐야? 대변의 중점을 지나가주기만 하면은 넓이는 이등분 돼요. 오케이? 왜?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를 밑변을 보면은 높이는 뭐 여기에 수직이 되게 있겠지. 높이가 똑같거든. 그래서 밑변이 같아지면 높이가 같다. 그럼 넓이가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았음? 두 번째. 도형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개 중에 자 다시 말하지만 요 두 개는 항상 나오는 유형이 아니야. 고정적인 유형은 아니고 예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와 아닌 경우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그 아닌 것 중에 예시 중에
어느 한 변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나올 때도 있을 거다. 그때는 뭘 쓰겠니? 평행 나오면은 삼각형에서 닮음을 이용하는 거지. 몇 대 몇? 1대 루트 2. 왜? 길이 b가 1대 루트 2면 넓이 b는 1대 2잖아. 그러면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알았죠? 알았죠? 근데 만약에 무게중심을 지났다면 너네 무게중심의 특징 2대 1인 거 알지? 그러면 평행하게 선을 그어주면 여기도 2대 1인 거 알지? 길이 b가 안 맞아. 넓이 b는 4대 전체 9입니다. 그러면 4대 5란 얘기지. 넓이가 달라. 알았죠? 오케이. 무게중심을 지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저기다 얘기하자면 무게중심은 실제로 약간 이쪽에 쏠려 있다고. 알았죠? 근데 얘는 무게중심 지나잖아. 중선을 그러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무게중심 지나고 있겠지. 얘는 안 지나고 있고. 그래서 무관하다.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상해요. 요 점을 지나요. 이 점이 뭔데? 뭐 그냥 막. 그래놓고 싹 넓이가 2등 묻는데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방법이 없어. 이건 넓이 직접 구해야 돼. 대신에 이 넓이를 구하러 가는 미친 자가 있으면 안 되지. 전체 넓이가 예를 들어 24면은 이 넓이는 12가 된다라고 해서 얘만 구하면 되지. 알았음? 그런 식으로 넓이 구하기 문제까지. 자, 그러면 내가 150번으로 가본다.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A를 지나고 넓이 디등분한 직선을 구하죠. 그 뭐야? A를 지나면 BC의 중점 지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지나고 둘의 중점 더해서 2로 나눕니다. 뭐요? 2, 마사. 그러면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시점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답은 생각할게. 알았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막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이게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몇 번이요? 153번. 이거 상 아니야. 중이야. 중. 아무튼 됐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157번. 지날 때까지는 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돼? K로 묶는 거. 맞지? 직선이 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 A, B를 찾아주세요. 이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찾는 게 아니야. 이런 직선을 만났기 때문에 찾는 거야. 뭐? 내가 뭐라 그래서 미수 M 하나 가지고 있는 직선을 만나면 너희들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자세라고 했거든. 항상 지난 점이 뭐냐라고 안 물어봐도 너희들은 항상 지난 점 찾아줘야 돼. 알았지? 그걸 응용하는 문제들이니까 다. 자, 어쨌든 K, X, Y, 마이너스 2, 3X, 플러스 Y, 플러스 6는 0. 얘도 0, 얘도 0. 빼자. 두씩 뺐다.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래서 지난 점 A, B는 뭐다? 마이너스 4,6이다. 하면 끝납니다. 알았음? 맞았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갈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더 응용하는 유형들 불러갑시다. 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알았죠? 자, 아까 어떻게 했었죠, 이 문제? 일단 K가 있다, 없다. 묶어서, 맞지? 일단은,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이렇게 쓰자. 자, 이거 자체가 뭐죠? 미지수 K를 하나 가지고 있는 직선이었어. 직선이야. 근데 이 녀석을 해석을 했지. 뭐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갔지. 어떻게? 3x 플러스 y 플러스 6이 0이다를 만족을 하며 그리고 동시에 x 플러스 요 지우자 이거.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뭐 했어? 연립을 했지. 연립을 함으로써 어느 하나의
점. 아까 몇 콤마 몇이었냐 얘들아? 마이너스 4,6 땡큐. 마이너스 4,6이라는 점을 항상 지난다라고 해석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자, 뭐다? 이 직선은 어떤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인 거야. 맞니? 자, 그런데 저 점이 뭐야? 요거랑 요거를 연립을 해서 얻은 점이잖아. 연립을 했다는 거는 얘가 xy에 대한 하나의 1차식, 다른 표현으로 보면 얘도 직선이야. 얘도 직선이고 두 개의 직선이 등장했네. 연립을 했다라는 말은 무슨 점이야? 교점 아니냐? 그래서 결론, 요 빨간색 직선은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해석을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두 직선이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랑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두 직선이 주어졌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했어? 한 직선의 방정식 그대로 있지. 는영만 없어. 다른 직선의 방정식도 그대로 있지. 는영이 없는 대신 k가 붙었지. 끝. 뭐?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을 만드는 방법은 한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써요. 는영은 없애고. 그리고 다른 한 직선의 방정식도 그냥 써요. 역시 는영은 안 쓰고 대신에 k를 붙이고. 그리고 마지막엔 는영을 붙여버리면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알겠음? 자, 너희들한테 이런 말 없이 이런 공식, 아이씨 왜 안 넘어가? 이런 공식 없이 그냥 만약에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 배운 애들한테 이게 아닌데 요거 165번을 풀어보세요 하잖아. 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과 2x-3x-5는 0의 교점과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아, 그래서 두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네. 둘이 연립해야지 2배. 그래서 둘이 빼야지 뭐 7y 빼면 뭐야? 13이야? 는영. 뭐 7분의 13 콤마 하면서 점을 찾아.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찾고 뭐 하고 해서 답을 내려고 해요. 일단 값이 지저분한 것도 있기는 한데 저게 틀린 풀이는 아니지.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아까 했던 것처럼 한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써. 그리고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써. 그리고 둘 중 한 놈에 k를 붙일 거야. 어디다 붙여? 일반적으로는 내가 뒤에 계속 붙이고 있었지. 아까도 일부러 순서를 그렇게 썼는데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한 군데다 붙여. 기왕이면 개수가 심플한 데 붙이는 게 좋겠지. 근데 지금은 뭐 2, 3, 5, 1, 2, 4라서 앞에 붙이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아무 데나 붙일게 그냥. 그럼 이제 미수 몇 개 남았어? 우리 직선 만들었잖아. 미수 몇 개 남았어? K 하나 남았지. 그 K를 구하기 위해서 2,1을 대입을 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식으로 푸는 거를 모범 답안으로 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이다. 만약에 위에 것처럼 교점을 직접 구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 분명히 교과서에서 내가 이거 알려줬는데 쟤 그거 안 쓰네? 이 공식 까먹었나 보네? 감점. 오케이? 그래서 165번 같은 문제가 실제로 서술에서 나옴. 그때 너희들이 이 문제가 이걸 원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유형 중 하나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까먹는 거지 자꾸. 그 공식을 까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써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잠깐 그냥 잊는 거예요. 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보여버리니까 눈에. 알겠죠?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저 이름이랑 같이 좀 저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물론 저 풀이가 만능이라는 거는 아니야. 오케이? 요 뒤에는 어떤 특정 문제들은 이걸 쓰면은 되게 지저분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유형 자체가 좀 그런 유형이라. 아무튼 요거 잘 기억해둬라.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내가 좀 자세하게 한 거지. 알고 보면 사실 되게 쉬운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사실 이 유형, 이 공식을 가지고 물어볼 만한 게 이거 말고 더 좋은 게 하나 있어. 실제로 학교 내신 대비를 들어가면은 나는 그거를 더 강조를 합니다. 이걸 쓸 줄 아냐 모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강조를 그걸 했지만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지만 그거보다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저 K.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K 아무 데나 붙이면 된다 그랬지. 실제로 아무 데나 붙여도 될까? 자, 저 K의 역할은 내가 너희가 지금 공수 2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름방학이 내신 대비 수업이잖아. 맞지? 여름방학 때 하는 공수 2가 내신 대비용 첫 수업일 거고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이제 뭐 9월쯤 8월 말쯤 개학을 하면은 그때 수업이 학원에서 해주는 수업도 내신 대비 수업일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보여줄 문제다. 여름방학 혹은 개학 후, 여름방학 개학 후, 2학기 개학 후. 오케이? 뭘 보여줄 거냐면 저 K의 의미. 진짜 아무 데나 붙여도 되나요? 자, 원래는 아니야. 오케이? 근데 목적이, 문제의 목적이, 너희들이 공식을 사용하는 목적이 지금처럼 그냥 직선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은 아무 데나 붙여도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공식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 데나 붙여도 된다는 얘기야. 너네가 공식을 쓸 때는 나 여기 붙여야지, 나 여기 붙여야지. 그럼 기왕이면 개수가 심플한 데 붙이는 게 미수가 붙어있는 게 좀 더 낫겠지. 자, 그거는 그 얘기고 어떤 문제들은 이걸 해석을 하라는 문제가 있을 거야. 얘를 해석을 할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해석을 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그때 K가 여기 붙은 것과 여기 붙은 거는 서로 다른 해석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거에 있다라는 사실만 기억을 해라. 알겠음? 실제로 K는 여기 붙인 거랑 여기 붙인 거랑 직선을 만드는 목적에 있어서는 아무 때나 붙여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의미 해석으로 들어갈 때 K가 어디 붙었느냐에 따라 뭐 지금 얘기해 주자면 만들지 못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게 서로 달라. 그래서 뭐 지날 수 없는 점 뭐 하나를 뭐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볼 거야. 아무튼 알겠죠? 그런 게 있다는 사실만 기억만 해놔. 물론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당신들은 기억을 못할 걸 알아요. 2학기 때 아마 강조가 되겠지. 뭐 혹시 쓸 말이 있다면 지금 써두도록 하시고 다 되면은 다음 유형 마지막 유형 남은 것 같은데 한 개, 두 개, 자취까지 하면 두 개 남았구나. 자, 그거는 좀 이따가 할게요. 자, 쓸 말이 있는 사람들 지금 쓰세요. 어디로 가냐면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는 사실 공수투 배운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이미 외우고 있는 건데 한 번 더 강조하는 느낌인 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요거는 쉽습니다. 자, 간다. 일단 내가 이거 단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공수 1에서 이미 너네 했어. 그 겨울방학 때. 아니 겨울방학 전에 그 프린터 때 또는 그 전에 위치 관계라는 질문을 몇 번 받아봤을걸? 자, 두 녀석의 두 도형의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물어본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물어보는 것과 같을까? 뭐 구하라는 얘기야? 위치 관계를 구하라는 얘기. 둘의 땡! 교점의 개수. 기울기라고 한 대답은 어떻게 보면 뭐 무조건 틀렸다라기보다는 직선에만 딱 국한되는 얘기잖아. 그지?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답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뭐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언제 만나서 공수원에서 이차함수에서 만났지?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 뭐해? 연립해서 판별식 쓰잖아.
그래서 답이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중점이래.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라고 답을 썼었잖아. 얘도 똑같아. 두 직선이 어떤 점들에서 몇 개의 점들에서 만날 수 있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죠.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종류 중에 조금 독특한 거, 수직인 거. 그다음 세 번째, 안 만나는 거. 네 번째, 두 개를 그렸지만 겹쳐버렸어. 일치하는 거,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거. 그래서 답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좀 독특한 수직인 거. 그 다음에 얘는 만나지 않는 거, 얘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거. 근데 만나는 점의 개수로 말고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은 얘는 평행하는 거, 얘는 일치하는 거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됐죠? 자, 그때 이 녀석을 찾아가는 첫 번째 방법.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문제에 y는 mx 플러스 n 그리고 y는 m'x 플러스 m'. 무슨 꼴? 표준형 꼴로 주어져 있다면. 두 번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는 0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뭐야?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다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나는 표준형으로만 풀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는요. 왜? 난 공식 외우는 걸 진짜 싫어했거든. 오케이? 나는 약간 그 내 성향이나 특징이 내 고등학교 때 내가 이제 공부해왔던 그거에 영향을 조금 받아 있는데 나는 암기 과목 진짜 못했어요. 수학은 계속 전교 1, 2, 3등 했는데 있잖아. 사회가 내가 20점도 나와본 적이 있어요. 오케이? 암기 과목 진짜 싫어했어. 싫어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영향이 수학에도 미쳐가지고 있잖아. 나는 공식을 진짜 많이 안 외운 편에 속해. 오히려 안 알려주는 공식들은 메모를 해놓고 외웠지. 기본 공식들 중에 어떤 것들은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나는 안 외웠어. 그래서 요즘도 내가 너는 공수본 나랑 하면서 몇 번 얘기해 준 적 있잖아. 이거는 안 외워도 돼. 뭐 변형식 같은 거. 무슨 변형식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들어가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만들면 돼 하면서 좀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2학년, 3학년 가면 더 많아질 거야. 버리는 공식도 진짜 많아질 거거든요, 나는. 자, 뭐 그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하지. 어쨌든 직선은 뭐야? 결국 우리는 기울기에 대한 얘기로 바꿔야만 해.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표준형을 안 바꿀 수가 없거든. 그럼 어차피 바꿀 거면 굳이 뭐하러 이거에 대해서 외우냐. 가 내 공부 방식이었지. 나는 이것만 외웠는데 이게 이제 뭐 당장 1, 2년 공부해가지고 당장 도형의 방정식 봐야 되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입장이었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5년, 10년 가르치다 보니 당연히 외워진 게 많을 거잖아. 내가 고등학생 때보다는. 반복을 계속하니까. 그러면서 밑에 걸 써보면서 이제 나는 느낀 거지. 빠르더라고, 빠르기는. 그래서 나는 강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보다 똑똑하잖아.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외우는 건 나보다 분명히 잘할 거야. 내가 진짜 바닥을 쳐봐서 알아. 외우는 거에 한해서는. 그래서 외울 수 있다 외우자. 아야, 알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뭐다? 결론. 한 점에서 만납시다. 그게 뭐예요?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 아까 뭐 도훈이가 뭐라 했어? 뭐 기울기에 대한 얘기다. 그거는 이제 해석에 대한 얘기, 아니 풀이에 대한 얘기인 거지. 자, 그다음에 수직인 거 기억하냐? 두 기울기 어때? 곱하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요즘 중학생 때 수직이면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잘 안 하지. 그치? 중학생 때 배운 적은 없지. 너희들이 중학생일 때 학원에서 공수틀을 선행하면서 알려주지 보통.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옛날에는 이 녀석 자체에 대한 증명이 중학교 거라서 가볍게만 했는데 요즘은 고등학교 거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싶더라. 이거 되게 쉬워. 이게 기울기 m이고 수직인 거 수직으로 그림은 그릴게. 이게 기울기가 m'인 거야. 그때 x좌표가 1인 것을 보면 돼. 여기가 1,m이겠지. y는 mx니까. 그지? 얘가 y는 m'x고 m' 자체가 알아서 음수가 되어 있을 거니까 요는 y좌표는 뭐야? 1,m'이고 m'은 음수일 겁니다. 그때 너희들한테 뭐 쓰냐? 이거 수직이지. 여기도 수직이지. 공식 보이지? 무엇이?
이놈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그래서 여기 x좌표를 내가 1로 잡았거든. 그러면 1의 제곱은 m 곱하기 m'인가? 마이너스 m'. 왜요? m'이 음수고 이 길이는 양수니까.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입니다. 알았죠? 이 정도로 증명하면 돼. 어쨌든 그래서 수직이다를 나타내는 건 두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1이기 때문에 역수관계 있고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반대인 거야. 그 역수의 부호반대로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수직이 되는 거예요. 뭔 말 알? 자, 혹시 증명 쓸 사람들 있으면은 호다닥 쓰시고요. 잠깐 비워놓게. 잠깐 이거 안 지우고 있을게. 그 다음에 평행하다와 일치한다라는 거는 둘 다 공통점. 기울기는 일단 똑같아야 돼. 그런데 평행만 하려면은 겹치면은 안 돼. 그걸 결정하는 게 뭐다? y절편에 해당하는 상수항. 아이고? 상수항은 서로 다른 거지. 근데 일치는 그것조차 똑같은 거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밑에 일반형으로 주어진 상황. 자, 요거 이제 밑에 지워도 돼? 저 mn'의 마이너스인 거? 자, 기울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자, 그래서 증명이라고 하면은 너무 거창하고 왜 나온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자면은 기울기를 보면은 첫 번째 녀석은 마이너스 b분의 a고 두 번째 녀석은 마이너스 b'분의 a'이야. 그래서 그 둘이가 서로 뭐합니다? 다르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돼. 그럼 같다에서부터 출발해보자. 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일단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할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양변을 A'으로 나누고 B를 곱합니다. 그럼 좌변은 A'분의 A, 우변은 B'분의 B, 이게 같다가 나와.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뭐 한다? 요게 기울기가 같을 때야 되는 얘기. 그럼 지금은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럼 뭐 하면 돼? A'분의 A와 B'분의 B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혹시 이제 들어봤던 사람들은 나오는 어떤 거? X의 그리고 Y의 계수의 B가 다르다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그 B가 같다. 왜?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얘는 점이 달라야 되지. 그래서 상수항, Y 절편을 만드는 상수항 부분의 B가 다른 거고, 얘는 상수항의 B도 똑같아지는 거지.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얘도 똑같아. 뭐가? 이거 만들면 돼. 만들어서 정리한 그 결과가 뭐냐면은 A 더하기 B 는 0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수직이다. 오케이? 근데 더 빠른 게 있기는 해. 그거는 이제 실전 문제 풀다가 이제 내가 하게 될 설명이라서 일단은 기본 공식으로 갈게요. 요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은 제일 기본 문제들은 평행한 직선 만들기, 수직인 직선 만들기, 만들 때 기울기 얘기 찾아가기,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뭐 세 직선에 의해서 평면 좌표 평면이 뭐 6개의 영역으로 나뉠 때, 뭐 4개의 영역으로 나뉠 때,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한 설명도 또 나오고, 막 이런 다양한 응용형 유형들이 나오고.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뭐 남았다? 내가 유일하게 증명하지 않는 공식 딱 하나.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이 있고요. 그 녀석을 증명을 하기는 합니다. 언제? 그냥 방학 때 잠깐 한 번 정도만.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여름 방학이 되면 한 번쯤은 보여줄 수도 있어. 근데 뭐 내 기분이 안 느끼면 안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안 물어봅니다. 길어요. 그리고 너무 일단. 대략 증명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줄 한 줄 한 줄 써나가다 보면 여기까지 가득 채워야 돼. 근데 그것도 도중에
중략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 정도 길이가 나와. 그걸 내겠냐? 못 물어봐. 중략해서 뭐 네모 박스 빈칸 추락 문제로 낼 수는 있으나 중략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야. 그럼 의미가 없지. 증명과는 전혀 무관하지. 그냥 식연산일 뿐. 그래서 요 내용은 딱히 뭔가 공식을 외워 나가는 걸로 목적을 잡지 증명을 해서 이해시키는 걸로 목적을 잡지 않습니다. 방법을 말로는 설명은 가능합니다. 설명 정도는 할 거야. 일단 근데 약속이 하나 있어. 두훈아, 너 집이 여기요. 오케이? 자네 집이 여기요. 뭐 여기에 이제 들판에 살고 있어 네가. 아무것도 없어. 들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강이 흐르고 있어. 그러면 이제 너가 뭐 집에 소화기를 비치할 수도 있지만 강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지? 혹시나 불 날 때를 대비해서 뭐 정도는 거리 정도는 한번 재보지. 자, 불이 났어. 만약에 불이 난다는 전제하에 강에 물을 들어갈 거야. 맞지? 너 어디까지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 들어갈 거야? 미친놈이지. 당연히 어디로 갈 거야? 일로 갈 거 아니야, 최단 거리로. 맞죠? 그걸 우리는 강까지의 거리라고 부르지 않겠냐? 그 약속.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느 하나의 점 x, y, x1, y1이 있고요. 여기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있다면 는요. 거리라고 부르는 녀석은 뭐다? 항상 최단 거리를 거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 거리나 다 거리라고 하지는 않고. 짠. 요걸 D라고 한다. 그럼 이제 공식을 만약에 만들어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자. 공식을 외우는 입장 말고. 공식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 뭐 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끄집어내서 거리 찾아야 되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구하는 공식 딱 하나 있잖아. 뭐 있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아니 기울기인데 이거는?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거리 알고 있잖아.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얘가 뭐가 필요해? 얘를 x, y2로 둡니다. 내가 x, y2라고 부르면 무조건 걔는 직선 위에 있냐? 아니지. 직선에 대입을 해요. 그래서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을 하나 찾아놓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그가 x1과 x2, y1과 y2에 대한 식이 하나 주어져 있겠지. 그 식을 막 정리를 해나가는 거야. 막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식 정리를 막 한참을 해서 대입하고 또 바꾸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나오는 게 이 공식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된다면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는지 알겠어? 대입한 식 하나, 기울기가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식 하나. 그 두 개의 식을 적당하게 잘 버무려 가지고 D를 오직 누구? X, Y2 없이 표현을 하는 거야. 왜 X, Y2는 내가 잡은 미지수니까.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 공식이 뭐다? 분수꼴이다. 분모는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x의 개수 a와 y의 개수 b를 제곱해서 더한 녀석을 분모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뭔 소리야? 이 점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아니지. 그럼 넣는다고 해서 0이 나오진 않아. 맞지? 그럼 뭐 3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이 나올 수도 있어. 양수도 음수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입을 하세요. ax1, by1, c. 그러고 나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그게 바로 b다. 저게 왜 그렇게 돼요? 라는 거는 아까 그 x, y2에서부터 쭉 한참 동안 식정리 하다 보면 나와. 알았어?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공식은 끝났어. 자, 내가 얘네들의 문제 풀어줄 시간이 있으면은 뭐 좋기는 한데 안 풀고 내가 지금 파다닥 넘어온 이유. 아까 내가 오늘 뭐 한다 그랬어? 자취의 방정식. 사실 그 녀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지금. 그래서 살짝 서둘렀는데요. 요건 지워도 되죠? 저것도 뭐 내가 증명을 쓴 건 아니라서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뭐 필요하다면 좀 지울게요 이따가. 자, 우리는 이제 어디에 하러 갈 거냐면 자취의 방정식을 하러 갑니다. 여기서 살짝 또 할 얘기가 있는 게 뭐 가볍게 들으셈. 별 얘기는 아니니까.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자취의 방정식을 사실 한 단원이라고 하기는 좀 거창한데 어쨌든 한 단원에 모여 있었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거 자체를 하나의 유형처럼 공식처럼 쫙 배웠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요. 평면 좌표에도 아까 내가 풀이 못한 문제 하나. 평면 좌표에도 쬐끔, 직선에도 쬐끔, 원방에도 쬐끔, 이동은 뭐 똑같고. 그렇게 세 개를 조금씩 다 뜯어 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배우던 시절처럼 정리를 해주는 선생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들은 그냥 막 이렇게 풀면 돼 라고 말은 쉽게 해놓고 막 풀어줘.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의 풀이와 저 문제의 풀이가 달라. 그 애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왜 이건 갑자기 이렇게 풀기 시작하지라는 의문이 드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막 설명해. 저는 설명했잖아. 실제로 증명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하려고? 자체 방식을 제가 하나의 유형처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숙제 풀이 못했던 평면 좌표에서의 자치 문제랑 뭐 이번 단어에서 나오는 직선에서의 자치 문제랑 다음 단어에서 배울 원방에서의 자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된다고. 풀이는 똑같거든. 왜? 원래 한 단어였었다고 했잖아. 옛날에는. 알았지? 자, 그래서 뭐 이제 설명 시작한다. 일단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유형이랄까 이거는 크게 보면 옛날에 두 가지 유형이 있었어. 하나는 조건에 대한 얘기를 뭐뭐뭐를 만족하는 그 조건에 대한 얘기를 식으로 그냥 제공을 하나 딱 하고 끝나는 문제. 그 식에는 뭐 말도 포함이다. 조건을 제공하는 문제와 움직이는 점 하나가 등장하는 문제로 나뉘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움직이는 점 유형이 어렵거든. 너무 어렵다 보니까 비중을 확 낮췄어. 옛날에는 얘가 메인이었다. 이렇게 배우던 시절에는. 근데 얘가 사라졌어, 이제. 그러면서 뭐 어떤 풀이가 강조가 됐냐면은 너네들이 가끔씩 썼던 또는 들었던 표현 있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림을 통해서 해석을 해서 해석을 바탕으로 그냥 이거겠네 라고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 옛날에도. 근데 옛날에는 움직이는 점 유형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직관 유형을 별로 안 냈거든. 근데 요즘 너희들은 움직이는 점 유형이 떨어졌단 말이야. 비중 자체가. 오케이? 그래서 저 녀석에 대한 건 내가 시간이 된다면 앞으로 원방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주게 될 텐데 어쨌든 저 움직이는 점 유형은 없어졌어. 거의.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강조됐겠어?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강조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학원생들이 보통 설명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설명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를 강조하는 거야. 알았죠? 자, 어쨌든 말이 너무 길다. 조건식이 주어지는 유형은요, 세 개로 나뉩니다. 그런데 세 개라고 해봐야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기본. 오케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푸세요라는 게 정해진 문제 하나와 또는 두 가지 조금 예외적으로 다르게 푸는 유형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총. 자, 간다. 그래서 기본 유형이 뭔데? 자, 자취의 방정식의 문제를 보면은 조건식이 주어지는 거 보면은 항상 마마마마마마를 만족하세요. 그런 점에 대하여 자취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오늘 너네 숙제 질문 한번 볼까? 문제가 몇 번이었지? 아까 70 몇 번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있네. 7번. 뭐야? A, B 줬지. 그러면서 뭐해? 같은 거리에 있는 이라는 조건을 줬잖아. 맞지?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만족하는 이라는 거죠. 그런 점의 자취. 저기서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 같은 말입니다. 저 표현이 이 표현이야. 내가 말한 기본이 뭔지 알겠어? 뭔가 한글로 든 식으로 든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한글로 든 혹은 70번에 해당하는 저 AP제곱 마이너스 BP제곱은 5다라는 저 식을 주든 저거를 만족하는 점피가 나타낸 도형 또는 의 자취를 구하시오. 이 문제라고. 뭔 말할? 자, 간다. 그래서 어떻게 풀려고요? 항상 너희들은 자취를 그리는 점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야. 그 점이
P라고 잡혀 있을 수도 있고 너희들한테 X, Y라고 줄 수도 있고 A, B라고 줄 수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미수를 본인들이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마지막에 그리는 자취를 그리는 점을 만나면 무조건 X, Y로 쓰세요. A, B 안 됩니다. PT 안 되고요. 왜? 이게 A, B와 X, Y를 섞어 쓰게 되는 순간 너희들은 뭐야? X, Y를 미지수로 보는 병에 걸려 있잖아. AX를 딱 보자마자 A가 개수고 X가 상수지. 반대로 뭐 붙여놔봐. A가 개수고 X가 변수지. 누가 반대로 보냐, 그지? 병에 걸려 있잖아. 문제에서 앞에서 A가 변수다라는 말을 줬는데도 AX를 만나면 X를 변수로 보잖아,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래. 자취를 그린 점을 무조건 X, Y로 잡아주세요. 두 번째. 만족해야만 하는 식은 아까 71번처럼 그냥 한글로 같은 거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P를 이용한 어떤 식이 나와 있을 거야. 그 녀석을 전부 다 보여주세요. X와 Y에 관련된 식으로 옮겨 써주세요. 공식을 쓰자는 얘기지. 뭐 거리 공식이든 기울기 공식이든 뭐든. 그 녀석을 정리하면 그냥 다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질문한 71번은 어떻게 푸는 거야? 아, 나타낸 도형? 도형을 나타내는 점 X, Y. 같은 거리라는 걸 만족하자 거리와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XY로 써보자. X-1의 제곱에 플러스 Y-4의 제곱에 원래는 루트 거리니까 와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에 루트 CO제 거리니까 같다라는 식을 세우면은 이거 정리하면 끝이라고. 그럼 첫 번째 정리가 뭐야? 루트 풀기 양면 제곱하기. 그리고 전개를 하지. 예상이 되지. X제곱 Y제곱은 X제곱 Y제곱은 사라질 것이 예상이 되지. 그럼 각각 일치한과 상수항만 쓸까? 저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y 플러스 17. 우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9, 4, 13. 한쪽 이항합니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요. 다시 한번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요. 뭐야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4y 아니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답이 나온 거야. 답 나왔지? 이거야. 자취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어? 오케이? 별거 없습니다. 알았죠? 별거가 생기는 거는 밑에 거지. 자, 두 개 간다. 하나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 다른 하나는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 이건 딱 봐도 원방이겠지? 그래서 이건 다음에 전할 거고. 어떻게 왜 내가 예외를 해놨는지만 써줄게. 자, 간다. 오늘 거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자취로 다시 돌아갑시다. 어디에 있냐면 있다. 여기 있네. 199번. 간다. 점 P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을 때 보기에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보여주세요. 뭐야? 누가 봐도 자취지. 맞지? 뭐? 두 직선이 이루는 거리가 같은 점 P라고 나와 있잖아. 첫 문장이. 그러고 나서 P가 나타내는 동안 P의 자취를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잖아. 그지? 얘는 문제가 없어. 문제는 뭐냐면은 198번이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뭐 중에서 뭐 y 절편이 어쩌고저쩌고 저거는 그냥 하나 고르시오. 두 개 이상 나오거든. 다시 한번 읽어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어때? 자취란 말이 보여? 안 보이잖아.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점 P가 그리는 도형, 점 P의 자취라는 말이 없잖아. 각의 이등분선을 따로 빼놓은 이유는 바로 그거야. 문제는 그 어디를 살펴봐도 자취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지만 너희들의 풀이에는 자취가 필요해. 그럼 도대체 각의 등분선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인 거야. 각을 이등분을 진짜로 하게 되면 너네 못 푼다. 알았지?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면 여기잖아. 이등분하는 직선이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 뭐 여기도 있겠지. 그 답이 두 개야. 알았죠? 그 중에서 하나로 골라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이걸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뭐야? 이 위에 있는 점들이 나타내는 특징을 살펴주면 되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뭐야? 이 직선 두 개였잖아. 이등분 되는 직선. 그 직선까지의 거리와 거리. 그 거리가 똑같은 점의 자취입니다.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거리가 같음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거야. 거리는 달라지잖아. 같다라는 사실인 거야. 알았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게 가격의 등분선을 따로 빼놓은 이유다. 문제는 자취가 없지만 풀이를 할 때는 자취처럼 해석을 하는 거고 그 해석을 해놓은 게 199번인 거야. 이르는 거리가 같을 때라고 해석해놨잖아. 알았음? 그럼 199번이 시켰어? 198번이 시켰어? 198번은 한번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만 어려울 뿐 그 뒤는 간단한데 199번은 지가 해석을 해놓은 대신 뒤에 연산을 좀 복잡하게 해놨을 거다. 물어보는 질문들도 활용형으로 물어보고 있고. 아무튼 알겠죠? 자, 그러면 결론 하나 더. 누구? 아폴로니우스 1은 도대체 왜 빼놨을까? 빠르면 다음 시간, 늦어도 다다음 시간에는 할 텐데 정반대입니다. 문제는 누가 읽어도 자취로 읽혀. 뭐가 나타내는 도형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자취처럼 풀지 않을 거야. 마치 뭐처럼 들어갈 거야? 공식처럼 접근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공식식은 아니야. 개념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뭐 지금은 어차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뭔가를 외워서 그렇죠? 끝. 그럼 오늘 해야 되는 거 다 끝난 거예요. 어때요? 할만한가요? 뭐 아직 문제는 안 풀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다. 원방은 근데 다음 시간에는 원방을 할 얘기가 진짜 많아. 그래서 아마 내가 예상하건대 원방은 두 번으로 쪼갤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이지? 화목반이지.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그냥 원방 하나 배우게 될 거다. 다음 주가 20, 22인가? 뭐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 주 27일쯤에 도형의 방정이 끝나요. 그러면은 뭐 29일 해서 1월달 넘어가지. 끝나가지. 그럼 그때 이제 집합 명제 쪽 시작해서 함수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2월 한 첫째 주, 둘째 주쯤. 그러나면은 2월 한 중순쯤에 설날 한번 겪는데 우리 반이 화목반은 설날 타격이 있나? 하루 정도 쉬었던 것 같은데 이틀이면 다 쉬나 혹시? 기억이 안 나. 2월달 나도. 한 이틀을 다 쉬면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했는데 그때 이제 함수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서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쭉 끝나는 걸로 목적으로 잡는데 가능하다면은 함수는 자세하게 할 거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하루 만에 끝내는 날이 있더라도 조금 가볍게 갈 거예요. 왜? 유리무리함수는 외워서 푸는 거지. 뭔가 설명을 통해서 막 개념적인 접근이나 해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외워봐야 어차피 또 까먹게 돼 있어. 그럴 바야 차라리 함수를 자세하게 해주는 게 좋겠지. 오케이? 어쨌든 일단 목적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일단 원방을 아마 많이 하면 일주일 내내 원방만 하게 될 거다. 알았음? 오케이? 자, 여기까지 들어가요.